추경 30.5조에 플러스 9.5조 국회 예산 고피 풀었다. 그제 예결위에서도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제2차 추경을 통해 국가 채무액은 1,300조 원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을 내어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식 세대입니다. 이번 추경을 집안의 가장이 빚을 낸다는 인식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빚 타령이나 할 한간 상황인지 답답한 심정을 말씀드리면서 자, 부동산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른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현금 지원, 민생 쿠폰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 민생 쿠폰을 발행하고 접수받고 운영하는 운영비만 550억이 든다라는 예상이 나와서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돈대로, 쿠폰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돈은 따로라는 겁니다. 13조 원 규모의 현금 지원, 소비 쿠폰으로 발급하는데 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데만 549억 7천만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56억은 발행하는 관련 부대 비용, 172억 원은 그거 관리하는 인력, 인건비, 7억은 장비 임차료, 8억은 홍보비, 9억은 콜센터 운영 비용 등등등이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전국민 현금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국가 부채고 국민들이 갚아야 할 빚인데 그것과 별개로 550억 규모가 돈이 더 든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별 작업에만 또 50억이 별도로 든다고 합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과 관련해서 소득 상위 10% 선별을 위한 작업 예산이 49억 1,400만 원 편성이 된다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 민원상담 인건비 수당 19억 9,200만 원. 요즘은 뭐 사람 쓰면 다 돈이에요. 서버 증설 등 인프라 확충이 29억 2,200만 원. 49억, 한 50억 정도가 더 든다고 합니다. 이 선별 지원도 아니고 전 국민 다 현금 지원에 거기다가 쿠폰 형태로 발행하는 데에도 또 부가적인 돈이 들다 보니 야당에서는 이거 다 외상 청구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추경위에 국채 약 22조 발행하면 국민 1인당 내야 할 추가 세금이 45만 원이다. 결국 15만 원씩 나눠 갖자고 국민들이 45만 원씩 더 내야 하는 게 이번 추경의 핵심이다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경기도 어려운데 정부가 이럴 때 미리 빚 땡겨다가 전 국민 지원하면 소비도 진작되고 경기도 도는 건 아니냐라는 찬성 의견. 아니, 나 15만 원, 25만 원씩 필요 없는데 결국 내가 15만 원 받고 45만 원 더 돌려내야 하는 셈인데 이걸 왜 전 국민에게 다 이러냐? 그것도 쿠폰으로 550억 든다는데 반대 의견 다양할 것 같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네. 이건 오래전부터 논란이 된 문제죠. 사실 좌파 정부는 기본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우파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좌파 정부는 국가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경제를 키우려는 기본적으로 케인즈주의자들이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의 재정 투입이 과연 경제 회복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거리입니다. 일본의 케이스가 그런 걸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일본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현금 살포도 하고 했지만은 일본 경제 그렇게 키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어찌됐든 국민이 선택한 정부입니다. 그 정책을 일단은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두 국회의원이 여야 의원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가장이 돈 벌 생각을 하지 않고 빚만 내려고 한다. 아니, 돈 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빚을 내더라도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빚을 내면 빚을 누가 갚아야 됩니까? 자식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갚은 건데 그 빚을 낸가 가장은 생색만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그런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국가 빚이 1,300조인데 1년에 지금 이자만 해도 30조입니다. 30조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엄청나네요. 그 국가 채무라는 게 재미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IMF 기준으로 해서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부처의 채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의 각종 공단들, 산하 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그 유산 때문에 예금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예금공사다. 예금공사가 어디 보증을 섰다. 그럼 그것까지 우리는 국가 채무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국가가 갚아줘야 되니까. 그럼 그것까지 따지면은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이 단계에서 국가가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진보 계열의 학자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뭐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걱정 없다. 딴 나라 봐라. 일본은 뭐 100%, 200% 된다. 근데 그 나라들과는 국가 실정이 다릅니다. 국가 채무 국고채를 발행하면 거기는 국민들이 다 수월을 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찌됐든 국가의 빚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저는 이번에 쿠폰 운영, 민생 회복이 정말 민생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실증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번에 민생 회복을 위해 쿠폰을 이제 뿌린다면 뭐 받으면 좋죠. 받으면 좋은데 이게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되는 것도 우리가 우려가 되는 건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가 채무 문제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꼭 쿠폰 형태로 이렇게 줘야 되느냐, 550억이 더 드는데 와 관련된 야당의 비판도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당은 꼭 필요한 경기 부양 정책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홍익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재경 그 국가 재정 운영 그다음에 국가 채무와 관련돼서는 늘 찬반이 엇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국가 빚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건 뭐 어느 나라 다 중요합니다. 지금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저렇게 관세를 올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핵심은 사실은 국가 채무 부담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OECD 그 권장 수준이 60%에 밑돌고 있어요. 대략 한 48%가 국가 채무 비율인데 우리나라가 그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노령화, 그다음에 국가 성장률이 계속 잠재 성장률 이하로 지금 기록하면서 빚 관리, 그러니까 국가 채무 관리에 대해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순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은 뭐냐면 국가 재정 지출의 축소, 국가 성장률의 그 하락, 그리고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지난 3년여간 속에서 소위 얘기해서 이 국가 재정 규모는 위축되면서, 그러니까 소위 그 긴축 재정이죠. 긴축 재정을 통해서 재정원도 악화되고 경제 성장률도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가 경제 3주체인 정부, 기업, 국민 중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국민은 소비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정부가 아까 저는 뭐 안영환 의원님 말씀처럼 이러한 수단을 반복적으로 자주 쓸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통해서 위기 극복, 그다음에 소비 시장이 지금 그 막혀 있는 것을 뚫어주는 역할은 정부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번에 정부가 제기했던 30조 중에서요, 10조는 추계 잘못에 따른 보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금년 예산을 짰잖아요. 그 중에서 10조 이상이 비어요 지금요. 그러면 지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지출을 막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예정된 지출을 계획대로 할 수 있게 10조를 넣은 거예요. 그 30조 중에 10조는. 그다음에 20조 중에서 지금 대략 한 13, 14조 정도가 지금 그 국민 쿠폰, 소비 쿠폰으로 나가는데, 국민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는 찬반의 형태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 같은 경우가 현금으로 줬더니 빚을 갚거나 또는 도리어 저축을 하거나 안 쓰거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현금성 소비 쿠폰은 지역화폐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사용 기간도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현금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축성이 아니에요. 바로 소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시대보다 너무 어렵다. 그 당시엔 그래도 정부 지원이라도 있었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번에 한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통해서 경제가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부와 국회는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좀 미래지향적인 산업, 그다음에 장기적인 경제 전망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네,